루시가 소리쳤다. 진짜 희한한 곳이네. 온통 돌로 된 동물들이야. 사람도 있어. 꼭 박물관 같아. 그러자 수잔이 주의를 주었다. 쉿! 아슬라니께서 뭔가를 하고 계셔. 수잔의 말대로였다. 아슬라는 돌사자한테 뛰어가서 숨을 훅 불어넣었다. 그러고는 곧장 제 꼬리를 잡으려고 맴도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돌아 돌사자를 뒤로 하고 서너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돌 난쟁이한테 또 숨을 훅 불어넣었다. 그런 다음 난쟁이 너머에 서 있는 꺽다리 돌 드리아스한테로 펄쩍 뛰어갔다가 오른쪽에 있는 돌 토끼를 처리하려고 재빨리 방향을 바꾼 뒤 또다시 두 개의 돌 켄타우루스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순간 루시가 말했다. 엄마, 언니, 저 사자 좀 봐. 짐작컨대 여러분은 누군가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쇠창살 안에 둔 신문지에다 성냥불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1초 동안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이내 작은 불꽃 한 줄기가 신문지 가장자리를 따라 살금살금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꼭 그랬다. 아슬란이 숨을 불어넣은 후에도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느다란 금빛줄이 돌사자의 하얀 대리석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느새 그 빛은 불꽃이 신문지 조각을 휩쓸듯 돌사자의 온몸을 뒤덮었다. 분명히 엉덩이 쪽은 아직 돌이었다. 그런데 사자가 갈기를 흔들자 묵직한 돌의 굴곡이 살아있는 털로 변하며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러고 나서 사자는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거대한 뻘건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했다. 이제 사자의 뒷다리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자는 뒷다리를 들어 몸을 긁어대다가 아슬란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가 기쁨에 겨워 킁킁거렸고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치고 아슬란의 얼굴을 핥으려고 펄쩍펄쩍 뛰었다. 물론 아이들의 눈길은 사자를 쫓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자에 대한 일은 금세 잊어버렸다. 사방에서 석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안뜰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활기찬 동물원 같았다. 동물들이 아슬란의 꽁무니를 쫓아 뛰어다니며 빙글빙글 애워싸고 춤을 추는 통에 아슬란의 모습은 이내 동물들 속으로 사라졌다. 죽은 듯이 새하얗던 안뜰은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했다. 켄타우로스들의 반들거리는 밤색 옆구리, 유니콘들의 쪽빛 뿔, 새들의 눈부신 깃털, 붉은 갈색 여우들과 개들과 사티로스들, 난쟁이들의 노란 스타킹과 진홍색 두건, 은빛 자작나무 정령들, 싱그럽고 투명한 너도밤 나무의 초록빛 정령들, 너무 밝아서 거의 노랗게 보이는 밝은 연두빛 낙엽송 정령들이 있었다.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행복에 겨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요란하게 발구르는 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온 뜰이 떠나갈 듯했다. 수잔이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 저것 봐.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루시는 아슬란이 돌거인의 발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아슬란은 유쾌하게 소리쳤다. 괜찮아. 일단 발만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나서 살아나게 된단다. 수잔이 루시에게 속삭였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아슬란이 수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해도 이미 때가 늦어서 어쩔 수 없었으리라. 그 변화는 벌써 거인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거인은 이제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인은 어깨에서 방망이를 들어올리더니 눈을 비비며 말했다. 세상에, 이거 내가 잠을 잤나 보군. 자, 아까 발밑에서 철랑거리고 다니던 그 괘씸한 마녀 조물애기는 어디 갔지? 바로 요 근처에 있었는데. 모두들 거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고함을 질러댔다. 거인은 귀에 손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찬찬히 들은 후에야 마침내 모든 사실을 이해했다. 그러자 거인은 순박하고 못생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가 건초더미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히고 연신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아슬란에게 절을 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서둘러라. 위층과 아래층, 마녀의 방으로 가거라. 가엾은 포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구석구석까지 잘 살피도록 해라. 모두들 안으로 우르르 달려들어갔다.
한동안 컴컴하고 무시무시하고 곰팡내 나는 오래된 성 안에서는 창문을 여는 소리와 너나 없이 일제히 외쳐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다. 지하 감옥 잊지 마. 이 문 여는 것 좀 도와줘. 여기 구불구불한 계단이 또 있어. 여기 가엾은 캥거루가 있어. 아슬라님은 빨리 불러. 냄새 한번 고약하군. 한쪽 문에 조심해. 이위를 봐. 층계참에 잔뜩 있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기뻤던 것은 루시가 위층으로 달려가며 소리치던 순간이었다. 아슬라님, 아슬라님, 톰누스 씨를 찾았어요. 어서요, 빨리 오세요. 잠시 후 루시와 작은 파우누스는 손을 맞잡고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이 작은 친구는 한동안 석상으로 지냈으면서도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으며 루시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드디어 마녀의 요새를 샅샅이 뒤지는 작업이 끝났다. 온 성에 있는 문과 창문이 활짝 열리고 햇살과 신선한 봄 공기가 한동안 그것에 굶주려 있던 컴컴하고 사악한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자유를 되찾은 석상들은 죄다 안뜰로 우르르 몰려 나왔다. 누군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아까 아슬란은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성문은 그때까지도 잠겨 있었던 것이다. 아슬란이 말했다. 더 잘 될 거다. 그러고는 뒷발로 서서 거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거기 기다릴 친구. 이름이 뭔가? 거인은 다시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네, 거인 럼블버핀입니다. 자, 그럼 거인 럼블버핀. 우리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나? 아이고, 그럼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꼬마들아, 문에서 떨어져 있거라. 거인은 성큼성큼 성문 쪽으로 걸어가 커다란 방망이로 쾅쾅쾅 내리쳤다. 맨 처음 쳤을 때는 삐걱거리기만 하더니 두 번째 쳤을 때는 금이 가고 세 번째에는 마침내 문이 부서졌다. 이어서 거인은 성문 양쪽에 솟아있는 탑을 붙잡았다. 잠시 후 와르르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탑뿐만 아니라 성벽의 상당 부분까지 돌조각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이윽고 먼지가 다 가라앉았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돌투성이가 된 안뜰에 서서 허물어져 생긴 구멍으로 풀밭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와 숲에서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과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언덕과 언덕 너머의 하늘을 내다보는 것은 어쩐지 묘했다. 거인은 커다란 기관차처럼 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다. 에이, 이놈의 땀만 아니면 단숨에 날려버렸을 텐데. 이거 몸 상태가 말이 아니군. 어이, 꼬마 아가씨들, 혹시 손수건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네, 제가 갖고 있어요. 루시가 발꿈치를 들고 힘껏 팔을 뻗어 손수건을 내밀었다. 거인 럼블버피는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 순간 거인은 루시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루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루시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던 거인은 벼랑갈 움찔하더니 루시를 다시 땅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아이쿠, 내가 실수로 꼬마 아가씨를 집어들었네.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난 손수건인 줄 알고 그만. 루시는 깔깔대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자, 여기 손수건요. 거인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손수건을 집었지만 그 크기란 것이 고작해야 우리가 초콜릿 한 조각을 들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거인이 손수건을 받아 커다랗고 불그스레한 얼굴을 진지하게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루시가 말했다. 럼블버핀 씨, 그 손수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거인은 공손하게 말했다. 정말이요. 뭔 별소리를. 이렇게 좋은 손수건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한지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루시는 톰스 씨에게 말했다. 정말 착한 거인이네요. 그러자 톰노스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버핀 집안의 거인들은 다들 착해요. 나니아의 거인 집안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죠. 뭐 별로 똑똑하지는 않아도 뼈대 있는 집안이죠.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일 저 친구가 다른 집안 출신이었으면 마녀가 그렇게 돌로 만들었을 리 없죠. 그때 아슬란이 다들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아빠를 툭툭 쳤다. 오늘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마녀를 완전히 쳐부수려면 당장 찾아내서 싸워야 한다. 가장 큰 켄타우로스가 덧붙였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아슬란이 말했다. 물론이다. 자, 출발이다.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난쟁이들과 작은 동물들은 발 빠른 사자나 켄타우로스, 유니콘, 말, 거인, 독수리들 등에 타거라.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은 우리 사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면서 싸울 곳을 찾아야 한다. 눈 똑바로 뜨고 제 할 일을 다 하거라. 모두들 법석을 떨며 아슬란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들뜬 것은 또 한 마리의 사자였다. 그 사자는 몹시 분주한 척 사방을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만나는 친구들한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분 말씀 들었지? 우리 사자들이라고 했어.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야. 우리 사자들이라. 아슬라님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고. 오만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지. 우리 사자들이라.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자는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아슬란이 자기 등에 난쟁이 셋, 드리아스 하나, 토끼 두 마리, 고슴도치 한 마리를 태울 때에야 비로소 흥분이 약간 가라앉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모두들 무너진 성벽에 구멍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자와 개들이 사방을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거대한 사냥개 한 마리가 냄새를 찾아내고는 컹컹 짖어댔다. 그 다음부터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곧 개와 사자와 늑대와 다른 사냥 짐승들은 일제히 코를 땅에 대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거의 1km에 이르는 대열을 이루며 다른 동물들도 힘껏 뒤쫓아갔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영국에서 벌어지는 여우 사냥 파티를 연상케 했는데 이따금 사냥개들의 짖어대는 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 또 가끔씩 한층 우렁차게 들리는 아슬란의 포효가 뒤섞여 여우 사냥 파티보다 훨씬 멋진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냄새를 쫓기가 점점 쉬워지자 더 빨리 달려갔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에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루시는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이상한 느낌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함성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이윽고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자 루시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피터와 에드먼드가 아슬란의 남은 병사들과 함께 루시가 전날 밤 보았던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환한 대낮에 보니 적들은 더욱 괴상망측하고 사악하고 흉측해 보였다. 또한 수효도 그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았다. 루시독을 등지고 있는 피터의 군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무리에 불과했다. 또 싸움터 곳곳에 석상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마녀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마녀는 돌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다. 마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피터였는데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루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마녀의 돌칼과 피터의 검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루시의 눈에는 마치 세 자루의 칼과 세 자루의 검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둘을 한가운데 두고 나머지 병사들이 옆으로 늘어서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름 끼치는 전투 광경뿐이었다. 아슬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등에서 내리거라. 아이들은 이내 등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러자 그 위대한 동물은 서쪽 가로등에서 동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온 나니아 땅이 울리도록 포효하며 하얀 마녀에게 달려들었다. 루시는 아슬란을 발견한 마녀의 얼굴에 한순간 공포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사자와 마녀는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었으나 마침내 마녀가 아래에 깔렸다. 이때를 틈타 아슬란이 마녀의 집에서 이끌고 온 의기충천한 무리들이 적의 대열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난쟁이는 손도끼로, 개들은 이빨로, 거인은 방망이로, 유니콘은 뿔로, 켄타우로스는 검과 발굽으로 싸웠다. 피터의 지친 병사들이 환호하고 방금 도착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적들이 비명과 아우성을 내지르는 바람에 숲은 온통 떠나갈 듯했다.